안산 지역이 걱정이 많습니다. 분위기 또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문제가 되고 아마 안산에 저희가 원곡동에 예. 그 중국인 교포들이 모금 운동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현지의 마스크 때문에 예. 힘들어 하니까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가끔 이제 원곡동을 가봅니다. 일부러 더 가보는데 많이 발길이 끊긴 건 맞고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안산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 도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중국 우한에서 이제 시작되고 봉쇄 조치가 있던 날 이제 아침에 제가 안산역에 인사차 나갔을 때 보니까 예. 마스크를 열이면 9분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마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하고 그런 이제 자가 활동을 이렇게 시작한 곳이 또 안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발주 시에 설계 단계부터 관내 업체 상품을 우선 구매한다.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현업에 있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 어떤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마음이 위안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산시에 있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발주에 있어서 지역 내 관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외에도 홈페이지, 알림 창구라든지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과 방안을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한파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언론의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안산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관내 업체 내지는 지역 건설 업체라든지 지역 업체 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이게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장점은 있지만 또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상위 법령 위반의 소지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서는 높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그 효과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김현전 의원께서는 최근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그리고 지역상인회 대표단을 만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지 함께 논의를 좀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니까 이제 위축되고 네. 일단은 한 30%가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주 가깝게는 제가 아는 지인이 세탁소를 하는데 옷 맡기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심지어 세탁소도. 세탁소도 예. 그런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제 업종을 좀 전환하려면 정보도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네. 되고 대출 지원이나 아니면 보증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업종을 변경하면 SNS도 좀 하고 이제 이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데 예. 그 센터가 지금 없어서 힘들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목 상권을 좀 보호하는 차원의 그런 일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안산이 다원 상품권을 쓰는데요. 온누리 상품권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 건데 그것하고 이제 좀 연계가 돼서 보장 지원이 좀 확실히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사실 이제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와 그다음 지자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와 정부가 해결해서 도움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 이번의 경우는 워낙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일상으로 복귀해라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느냐의 문제인데 예. 위에서 정책이 내려오는 것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중간에서 잘 소통해 주는 그런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보고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예.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안산시에 다문화 특구 거리가 있죠.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참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산 지역이 뭐 폐쇄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까지 나돌았는데 지역 경제 타격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후에 이 지역에서 또 다른 갈등이 있지 않으려면은 이런 외국인에 대한 혐오, 사실 우리도 한국인으로서 뭐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 항공사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입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좀 서로 배려가 필요한데요. 글쎄 이제 저희가 진천 음성 갈 때 처음에도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제 무사히 이제 자가 진단 끝나고 이제 갈 때도 버스에서 환송하는 그런 인파들이 있었고 국민들이 이 박수를 보내고 고생해준 점에 대해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결국은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위아우한이라고 했던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이 인권의 문제이고 그 예기치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신뢰를 갖고 문제를 극복해 나간다라는 그런 차원의 노력이면 저는 다 해결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 많은 안산이 이 문제를 얼마나 잘 극복해내느냐도 이후에도 안산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따뜻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검열도 강화하고 있고요. 단 한 건도 지금 발생하지 않아서 안산시 공무원들이나 방역 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노고가 모아져서 이런 결실이 있지 않아 현재까지의 결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문화라고 해서 뭐 기피하거나 이런 문화는 사실은 안산에서는 없습니다. 네.